안녕하십니까. 이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 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애월읍 갑지역구의 국민의힘 코티민 의원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제주도와 발전과 도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하수 원수댐 징수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해보자 이렇게 기자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제주도에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의 공공용업용 지하수 원수댐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도에서 이 보도를 봤을 겁니다만 농업용 원수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행정이 했어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행정이다.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저임도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현행 도지사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탈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여 동안 도정일문, 긴급 현안 질의, 5분 자유 발언, 기고 등을 통해서 공공용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는 특별법에 활동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고 합법성이 없다. 이렇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임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일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송재호 당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지난 5월 31일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정에서는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고자 2024년도 본 예산에 제주시 3억 4천, 서귀포시 2억 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제주시 3억 2천, 서귀포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예산 심사 시에는 무대응을 해오다가 특별법 개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니 이제 와서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회의 등을 거쳐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53조에 의해서 지하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서 사용량만큼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의 근거 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임의 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감히 사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에도
1차 산업은 미래 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여건상 댐과 저수지 개발이 어려운 제주도에 정부 차원에서 농축세 등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수를 설치해서 전천후 농사를 통해서 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도정에서는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노후화된 관련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존 정책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정말 4만 5천여 지하수 원수 사용자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상위법에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정은 이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위가 정말 잘못이 있으면 필개라고 했습니다. 고쳐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농민들도 정말 도정을 존경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참고 자료로 원수대금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원수대금 관련 자료는 행정에서 참고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특히 그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0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량기가 75%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것도 사용 농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만 계량기가 개인 계량기가 달아있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 원수대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오전에 그 고태민 의원께서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원수대금 농가에게 부과하는 게 그 상위법 위반이다. 그 말씀을 주로 이제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그 7월부터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거는 일단 농가 대상 공공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관정 개발을 한 행정시장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예. 그 2년 전에 그 조례 개정할 때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그 징수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내용이 국가기관이나 이제 도지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관정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기존에는 100% 감면을 했습니다. 예예. 조례로.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지하수 남용 방지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면해서 이제는 이제 부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이게 부과해서 감면을 해준 사항이지 예. 뭐 부과 자체가 원래부터가 안 됐던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이 원수재금이라는 지하수 원수재금이라는 게 예, 예. 우리 제주특별법에 특별법 387조에 그 지하수 이용개발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수재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위법의 위반이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태민 의원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들어보면은 뭐 물론 그 네.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겠는데 결론은 네. 농민들 지금 되게 많이 힘든데 이렇게까지 그 네. 대금 체계 바꿔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사실 좀 이런 메시지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예. 혹시 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 원수재금은 사실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약합니다. 그 원가의 예. 원가의 1%라 가지고 저희가 평균 이렇게 냈을 때 그 농가 이게 뭐 또 사용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기존에서 한 1,500원 이제 부가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통계적인 것이고 예. 농가마다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네. 하여튼 이 원수재금의 1%라서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게 농가에 부담이 된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단 도에서는 보시는군요. 그리고 네. 보니까 그 요 계량기 같은 부분도 아직 이렇게 다 확보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농업용 관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설용 관정하고 공공 농업용 관정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설용이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2,100전 이제 이상 좀 넘습니다. 그래서 사설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량기 설치를 다 완료했고 예. 작년 말까지 해서 사설용은 다 완료했고 공공용인 경우는 그 아직 그 농가에 계량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지하수 원수재금인데 예. 지하수 원수재금은 이 공공용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 공급받는 그 농가에다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과 대상 자체가 행정시. 행정시장입니다. 농가가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은 특별법에 그 지하수 관정 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대상자가 행정시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행정시장한테 부과를 이번 7월에는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예. 개별 농가 이제 사설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용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공급받는 그 농가분들도 이제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10월에 그 10개년 농업용수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그 농가 필지별 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계획을 이제 거기 태울 겁니다. 거기 태워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그 동안에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재금은 행정시장한테 부과하는데 그 행정시장이 개발한 지하수 관정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예. 원수재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 동안에 계량기를 설치해 가는 동안에 그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제도를 도래로 마련을 해서 그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원수대금 새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이유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지하수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뭐 걱정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취지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 2019년 감사위원회에서
지하수 난홍이라든지 그 지하수 사용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요거를 지적하면서 요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도 개선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그 지하수가 이제 특히 이제 농업용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농업용 그 예. 관로의 어떤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이 지하수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한지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하수를 이제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지하수의 어떤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데이터라는 걸 이런 구축 그 해나가면서 예.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진짜 농업이 없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죠. 먹을 예. 작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사람 그 일부가 있는 한은 지속 이용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정말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제 같이 가야지 농업이 또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지하수의 어떤 이러한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이제 7월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네. 일부러 또 전화 인터뷰까지 해주시고.